자, 시작합시다. 전기공사 기사산업기사 실기 이렇게 준비하면 100% 합격한다. 즉 강제특기의 합격 비법 뭐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 방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실기를 담당할 훈련교사 이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는 우리가 실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은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실기 준비는 이렇게 하자라는 것을 총 5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기라고 하는 우리 학문은 이미 뭐 되어 있는 학문이다? 정의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된 학문의 학습하는 방법에는 5가지 원칙이 있더라.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보인 양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료를 정보인 양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뭐가 있더라, 룰이 있더라, 그지? 그런 룰에 대한 얘기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모의고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뭐랄까 등한시한다고 해야 될까? 아마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최종 우리가 내가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실전처럼 우리가 치러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또 마지막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파트 첫 번째가 뭐였죠? 이미 정의된 학문이다. 뭐는 전기는, 그지? 전기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야? 정의되어 있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정의된 학문은 우리가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말이 지니는 의미 내용에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한다? 또렷이 정확한 절차를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혹 가다가 수험생 생각을 또 답안에 작성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의 생각을 가감히 버리셔야 돼. 이 정의된 걸 답안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또 오답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정의되어 있는 학문을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정리하려면 우린 또 문과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데 있어서 또 약간의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어설픈 수험생의 생각 따위는 가감히 버려야만 어떻게 된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합격되셨다 하더라도, 그지? 중요한 필기 과목에서 실기에 반드시 나오는 과목들이 몇 개 있잖아. 그지? 특히 대표적인 과목이 전력공학이다. 그죠? 이 전력공학은 여러분들이, 자, 저희가 이제 개강이 이번 달 말에 잡혀 있는데 개강 전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다. 그죠?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놔야 돼? 좀 개념적으로 어떻게 돼?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거듭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필기 학습할 때처럼 개념 또는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데 이걸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런 정의된 학습은 또 학습하는 뭐가 있더라? 기본 학습 원칙이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5가지 원칙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칭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뭐 과목이든 뭐 어떤 것들은 간에 전기라고 하는 그 전기공학을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과목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과목이 있고 그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 명칭에, 이제 명칭을 우리말 표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전력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전력. 자, 그러면 이 전력은 기호가 있죠? 기호는 바로 뭐다? 국제적인 표현이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력은 파워라고 해서 우리가 뭐로 씁니까? P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5가지 원칙 중에서 벌써 몇 가지 나왔어요? 2가지 나왔다, 그지? 명칭, 그 다음에 기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 또는 뭐야? 개념이 나온다, 그지? 정의 또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의 개념은 어떤 거냐?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전기 설비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뭐예요? 일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의 또는 뭐예요? 개념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일련의 뭐야? 물리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이 된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또 어떻게 돼? 어떤 전기 설비가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이량이라고는 했지만 이걸 우리가 뭐예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보통 전기에 관련된 물리적 관계들은 우리가 반드시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는 수식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P는 우리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분수꼴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식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 수식은 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수식. 자, 우리는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수식이라고 하면 이 수식에 관련된 전력에 대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단위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단위가 바로 뭐냐? 라는 얘기인데 단위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뭘로 씁니까? 와트라고 하는 뭐요? W를 쓰고 우리는 와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또 다리는 표현은 자, 일의 단위는 뭐요? 줄이죠? 그 줄의 단위를 뭘로 나눈 거야? 시간의 단위인 뭘로 나눈 거야? 세크로 나누어진 단위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전력의 단위다. 이렇게 또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건 우리는 뭐야? 합쳐져서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합의된 단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돼. 합성 단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합의의 단위다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정의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 따라서 2가지로 파생이 되어서 나온다. 그지? 수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뭐야? 단위라고 하는 것 2가지가 파생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식, 단위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수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단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라고 하는 것은 뭐야?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단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인 양을, 전기적인 양을, 그죠? 전기적인 양을 우리가 뭘로 하기 위한 거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단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계는 SI 기본 단위계는 기본 단위 7개라고 하는 뭐야?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와 여러 개의 뭐야? 합성 단위. 아까 제가 표현하기를 무슨 단위라고 그랬어요? 합의 단위라고 표현했죠? 합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하려고 하는 이 전력의 단위도 어떻게 보면 전력도 뭐의 단위다라고 보면 돼. 와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위와 같다 그랬어요? 줄 퍼 세크라고 하는 단위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지? 합성 또는 합의된 단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기본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와 이렇게 여러 개의 합성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런 SI 단위에는 십진 접두어를 가지게 됩니다. 십진 접두어를 가지게 되는데 이 십진 접두어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해 보기로 하고 첫 번째 기본 단위 중에서 7개의 기본 단위 중에서 몇 개의 단위? 3개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3대 기본 단위라고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3대 기본 단위가 뭐냐 그러면 길이, 질량, 시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3대 기본 단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를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미터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를 우리가 g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시간의 단위는, 어떠한 단위이든 간에 시간은 어떻게 된다? 공동이다. 그런 얘기지. 그지?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인데 주어진 시간이나 제가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 저인데 주어진 시간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같다라는 거야. 그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에 있든 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이 시간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지만 또 어떻게 된다? 내가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런데 기본 단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이렇게. 센티미터가 붙었고, g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에 여기에 보니까 뭐가 붙었어요? K라고 하는 킬로라고 하는 것이 붙었네. 그지?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십진 뭐라고 그래요? 접두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센티미터, 그다음 그람, 그다음 세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단위계라고 그러고 CGS 단위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길이를 미터로 표현하고 질량을 킬로그램, 그다음에 시간을 세크로 표현하면 무슨 단위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MKS 단위계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GS 단위계는 주로 이제 실용적인 단위라면 실용적인 단위다라고 한다면 MKS 단위계는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되겠지, 그지? 국제 표준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지 실기 시험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위가 바로 다 뭐다? 이런 MKS 단위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지?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야? 아하, 이런 기본 단위들 앞에 와서 센티미터, 그다음 킬로그램이라고 라고 하는 것들이 붙는데, 요 붙는 것이 우리는 뭐다? 십진 단위계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요 십진 단위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SI 십진 접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10의 1제곱을 뭐라고 그래? 데카라고 그러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시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본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기본 기준으로 잡아서, 자, 이렇게 빨간색의 블록으로 칠해진 분이 있네. 그지? 자, 그래서 10의 1제곱, 그 다음에 10의 2제곱. 자, 10의 1제곱, 2제곱은 다 대충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고, 10의 3제곱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킬로, 그 다음에 10의 6제곱을 뭐라 그래요? 메가, 그 다음에 10의 9제곱을 기가라고 하고, 10의 12제곱을 우리는 테라라고 해서 각각의 기호를 이렇게 해서 뭘로 쓴다? 이렇게 보통 쓰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하, 킬로까지는 무슨 문자를 쓰고, 소문자를 표현하고 되고, 메가, 그 다음에 기가, 테라는 다 뭘로 표현한다? 아, 그렇네. 그지? 대문자로 표현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아하, 여기 보니까 밑으로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1을 기준으로 해서 10의 몇 제곱인 거야? 사실은 0제곱인 거죠? 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여기 전력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네. 그지? 전력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와트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렇죠. 킬로라고 하는 것이 붙었네. 그지? 그 다음에 전력의 단위는 뭘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전력의 단위는 메가와트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네. 그지? 전압에는 킬로볼트. 그 다음에 주파수의 단위는 기가헤르츠. 물론 킬로헤르츠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저항의 단위 메가옴, 킬로옴 이런 것들이 되는데, 보통 10의 0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주로 요와 같은 전력이라든지 전압이라든지 또는 주파수라든지 또는 저항의 단위에 앞에 와서 붙는 접두어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파란색으로 제가 블록을 칠해갔던 것들은 일단 기호를 표기할 때 다 뭘로 표기하더라는 거? 소문자로 표기하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단위들은 어떠한 것들을 붙이게 돼, 어떠한 것들의 소자들에 대한 단위를 쓰느냐면 전류의 단위. 그리고 보통 우리는 전류는 기본 단위가 밀리암페어로 기본적으로 쓰게 되지. 그지? 암페어라는 기본 단위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에 콘덴서 단위는 페럿이 기본 단위인데요. 거기에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그러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일. L 성분이죠. 그래서 단위는 헨리인데, 이런 헨리 단위 앞에 밀리가 와서 붙었네. 그지? 밀리, 헨리.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중요한 것은 SI 10진 접두어라는 요 놈은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또, 시간을 할애를 해서 표현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뭐로 쓴다 그랬어요? 와트로 쓴다 그랬지, 그지? 와트로 쓴다 그랬는데, 그래서 T분의 W,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세크 또는 뭐로 쓴다 그랬어요? 와트로 쓰게 되는데, 줄 퍼 세크의 단위를 보통 쓰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라는 단위를 많이 써요?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고 있지, 그지? 자, 이것을 오메 법칙을 적용한 전력의 단위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단상인 경우에는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삼상이면 루트 3에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지? 물론, 뭐, 이런 식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본 가정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요 식에서 이제, 이렇게 오메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물론 뭐, 요 식을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 V 곱하기 뭐로 나오니까, I로 나오니까. 그지? 요 식에서 이제, 오메 법칙을 적용한 것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기본 단위는 뭐가 되더라는 거야? 와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SI 10진 접두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계산에 임하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계산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이런 거 빼먹고 이제 또 오답 적어서 이제 내시는 분들 나온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 SI 접두어는 뭐 해야 되더라? 뭐 한다? 계산에 임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지. 그림과 같이 접속된 3상 3선식 고압 수전 설비 변류기 2차 전류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네. 그지? 2차 전류가 언제나 4.2A 이고 이때 수전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단 수전 전압은 몇 볼트? 6600볼트, 변류비는 55분의 50, 역률은 100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죠? 역률은 100%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돼야 되겠네요. 여기 단위가 퍼센트라는 것이 빠져 있네요. 퍼센트 붙여서도 되고. 그지? 역률은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하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런 얘기지. 그지? 자, 보십시오. 전류의 단위를 뭘로 주었어요? 암페어로 주어졌고, 전압의 단위를 뭘로 주어졌어? 볼트로 주어졌잖아. 그지? 자, 우리 전력을 구하는데, 자, 몇 선씩 그랬어? 3상의 몇 선씩? 3선씩 그랬으니까, 얘가 몇 상의 전력이라는 거야? 3상의 수전 전력을 구하라는 얘기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3상이니까, 루트 3에 V 곱하기 I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전압이 6600, 여기 전류가 4.2A니까, 너는 당연히 전력이 뭐라는 거야? 와트가 기본 단위다 그랬는데 뭘로 물어봤어요, 여기서? 몇 킬로와트냐고 물어보게 된 거죠. 자, 너의 단위를 뭘로 물어본 거야?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계산한 값을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해줘야 얘가 단위가 뭐가 된다는 거야?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야. 그지? 요거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정리해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0의 몇 제곱? 3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야 요거 서로 맞줄임 돼서 어떻게 돼? 기본 단위인 와트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요게 기본 핵심이다. 그런 얘기야. 그지? 예.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자, 요걸 이제 한번 그러면 문제 분석이 끝났으니까, 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지? 자, 수전전력 PR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지?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송전측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고, 여기를 무슨 측이라고 한번 해볼까? 수전측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지? 네. 여기에 전력이 얼마냐? 구하란 얘기지? 그게 몇 상이라는 거야? 3상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루트 3의 VR 곱하기 IR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 단위는 뭐가 된다? 기본 단위를 뭘로 물어봤어요, 지금? 킬로와트로 물어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수식을 우리가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네. 그지? 자, L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L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고, 그 다음에 L3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한다면, 각 상에 흐르는 전류는 좌에서 어디로 흘러요? 우로 흐르네.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I1, I2, I3라는 전류가 바로 무슨 전류가 되는 거야? 수전 전류가 된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렇게. CT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네. 그지? CT 여기가 몇 차측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CT 1차측이고 여기가 CT 몇 차측인 거야? 2차측이네. 그렇지? 네, CT 2차측 이렇게 돼. 그러면 CT 1차측의 전류는 곧 상의 전류니까. 그지? 좌에서 어디로? 우로 흐르죠. 지금 수변전도를 무슨 도로 그려놓은 거야? 가로로 그려놓은 거잖아. 그지? 수변전도는 세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로로 그려놓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가로로 그려놓으면 상에 흐르는 전류는 CT 1차측에 흐르는 전류는 반드시 뭐? 좌에서 우로 흐르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수전도를 세로로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지. 그지? 자, 이렇게 이제 가로로 그려졌을 때, 그러면 CT 몇 차측? 그럼 CT 1차측이니까 CT 2차측에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네. 그지? 맞나요? 요 전류는 어디로 흐르는 거야? 아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CT 2차 전류다. 이 말이야. I2. 이렇게 되겠죠? I2. 자, 요게 이제 우리 문제에서 몇 암페어라고 주어진 거야? 항상 4.2A 이렇게 되겠지. 그지? CT 2차 표준 전류는 몇 암페어가 표준인 거예요? 5암페어가 표준이니까. 그지? 4.2A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CT 측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 있어? 아하, 얘는 어디서 어디로? 좌에서 어디로 흘러요? 우로 흐르고 있네.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둬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어. 이제. 그지? 그럼 요 전류가 이제 무슨 전류야?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4.2A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2차 전류를 가지고 CT 몇 차측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내야 돼.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를 알아내야 돼. 요 놈이 바로 몇 차측에 들리는 거야? CT 몇 차측에 1차측 전류가 바로 뭐가 되니까? 수전 전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지?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수전 전력은 루트 3 VR 곱하기 I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 다음 VR은 수전 전압이다. 그래서 몇 볼트로 주어졌어요? 6600으로 주어졌고, 수전 전류는 CT의 몇 차측 전류라고 본다고? 1차측 전류가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수전 전류는 CT 1차측 전류라고 놓고 보면 1차측 전류는 어떻게 돼? 2차측 전류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CTB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전류는 4.2A 그랬고, CTB는 얼마로 거셨어요? 그러네. 5분의 50으로 줬죠? 그러니까 얘가 10이 나오니까, 그지? 4.2니까 몇 암페어? 4.2A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00이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1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무슨 전력은 3상의 수전 전력은 단위를 뭘로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구해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킬로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인데 뭐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겠지만 요거 이해 때 문제야. 이해 때 그것도 기사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뭐냐 그런 얘기지. 요게 바로 단위 앞에 와서 붙는 뭐요? SI 접두어다라는 얘기야. 그지? 우리는 십진수 쓰니까 SI 십진 접두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그죠? 그럼 이렇게 SI 십진 접두어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돼? 계산해 뭐 해줘야 돼? 임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낮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로 올라간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단위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낮은 단위에서 높은 단위는 어떻게 해야 돼? 10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제곱으로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지만, 반대로 높은 단위에서 뭘로 갈 때는, 낮은 단위로 갈 때는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합니다. 단위는, 기본 단위도 중요하지만, 그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이런 기본 단위애들은 뭐가 붙더라? SI 십진 접두어들이 붙게 되는데, 이 접두어들은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는 거? 계산에 임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기본 중에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념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공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공식은 우리가 어떻게 돼? 필기 공부할 때나 실기 공부할 때나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우리는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이 뭐야? 필수 암기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 공식. 전력의 정의와 합성 단위를 적용한 공식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되죠? 오메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공식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 암기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암기. 그죠? 그래서 암기를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 논리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돼? 한번 풀어서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쉽게 내 머릿속에 또 어떻게 돼? 각인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야 돼. 그래서 요것도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단상이면 이렇게 되지만, 이게 이제 삼상이잖아. 그지? 삼상이면, 자, 여기다가 S자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S자 붙이면 송전 전력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다가 뭘 붙이면? R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수전 전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기본 공식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송전 전력을 구하라든지, 또는 뭐 수전 전력을 구하라고 하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야다? 공식은 무슨 상황이다? 암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기본 뭐가 나왔어요? 원칙이 나왔다. 그지?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말 표현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걔가 누구라고? 명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명칭은 다 뭐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명칭 그러면 전력이 되겠네. 그지? 예. 전력인데, 전력은 뭘 쓰더라? 국제적인 기호를 P로 쓰고, 그지? 예. 그래서, P로 쓰는데, 얘는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게 뭐야? 정의가 어떻게 돼? 그랬잖아. 그지? 어떤 전기 설비가 몇 시간 동안에, 단위 시간 동안에 한 뭐의 양이다. 일의 양이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일을 뭘로 나눠준 거? 시간 T로 나눠준 거. 단위 시간이지. 그지? 그래서 단위가 줄퍼라고 하는 세크, 합성 단위가 나오게 된다. 그지? 또는 우리가 뭘 써야? 기본 단위로 와트로 쓰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원칙에 의해서 요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따라서 나오는 뭐야? 공식이어서 단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각 개념적으로 개념마다 여러분들이 각각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은 뭐였어요? 자료를 뭐 있냐, 정보 있냐, 착각하지 마라. 그지? 자, 여러분들 이제 또, 필기 또 합격했잖아. 그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대단한 것 지금 하나 하신 거야. 왜?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시험 문제에 어렵기로 소문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뭐가 남은 거야, 이제. 실기 하나만 남았잖아. 그죠? 실기를 하나 남았는데, 또 여러분들 지금 한참 이제 또 뭐,
2차 준비한다고 실기 이제 뭐 자료 준비한다고 뭐 여기저기서 막 이제, 뭐 이제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뭐 하실까요? 그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료를, 뭐 인양 착각하지 말아야 말이야. 정보 인양 착각하지 말아야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이미 가공 뭐가 된 거야? 처리된 거야. 처리. 누구를? 자료를. 여러분들 여기서 가공 처리되었다는 얘기는 이미 이거를 뭐요?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야. 내 것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기본 개념을 갖고 가는 거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막 여기저기서 모으는 이런 방대한 자료들은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한낱 뭐에 불과해? 자료에 불과해. 그럼 뭐 자료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료가 많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시간이 많을 때면 얘가 별로 부담이 없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내일 모레 막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자료가 막 아직도 이만큼 있어. 그럼 이건 또 다른 뭐예요? 부담감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또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다 봐야 된다라는 또 강박관념이 있다 이 말이야. 버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료는 어떤 것들만 있으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자료를 정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기출문제 최근 10년간 이의 모든 자료는 가감히 버려라 이 말이야. 그지? 뭐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기출 뭐 20년간 거를 봐야 된다. 그래야 뭐 합격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근 트렌드를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기술 기준이 21년부터 100%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현업이나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KEC 규정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옛날 문제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최근 10년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험서는 한 권이면 돼. 누가 준다고 해서 막 받고 뭐 이러지 말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출제기준이라든지, 자, 이거 출제기준, 체크포인트, 한국전기 설비 규정, KEC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실기 기본 이론서 한 권만 있으면 돼. 이 외의 것은 자료로는 뭐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지?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 그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근 10년간, 그 다음에 기본 수험서는 한 권이면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최신 거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지? 출제 기준이 반영이 됐다든지, 또는 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반영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수험서 한 권이면 충분하지, 그 이외의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한 권의 수험서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은 합격 기준을 최대한 이용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대평가인 기술자격시험은 60% 합격이면 누구나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 기준 점수를 내가 60점으로 놓고 보지 말고 70점으로 놓고 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뭐야? 결론적으로 30%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가감하게 버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어요? 막 다 맞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100점 맞는 사람, 99점 맞는 사람은 뭐 자격증에 금태 둘러서 나오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똑같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좀 버릴 거는 좀 가감하게 버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은 본 수업 시간에 제가 본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뒤에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의미야.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은 기간, 내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5주 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5주 남으면 어떻게 되냐면 5주 중에 반, 2분의 1은 뭐예요? 개념 정리 시간으로 쓰세요. 개념 정리 시간으로. 자, 요 개념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어떤 교육기관을 찾아가. 선생님같이 정확한 허를 찔러서 정답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작성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안내해주는 그런 교육기관을 찾아가. 그런 기관을 찾아가가지고
그 훈련 교사하고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그지? 어떤 교육기관을 가서 훈련 교사를 만나서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어떻게 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저는 여러분들인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2분의 1은 무슨 정리를 끝내야 돼? 개념 정리를 끝내고, 그 다음에 2분의 1 남은 시간 중에, 남은 중에서 3분의 2는 기출문제. 물론 여기서는 개념 정리와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많이 어폐가 있긴 한데, 개념에 따라서, 그 개념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그지? 그런 예상되어지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남은 2분의 1 중에 3분의 2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남은 2분, 그럼 이제 얼마 남았겠어? 3분의 1 남았겠네. 그렇죠? 3분의 1은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이거 모의고사 실시하셔야 돼. 무슨 고사?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기사는 시험이 몇 분이야? 기사는 시험이 150분이지.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120분이야. 그 지금 현재 트렌드를 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대문항으로 따져가지고 18문제에서 19문제 나옵니다. 18문제 내지 19문제 나와. 그러면 이제 소문항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따지면 문제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시간 체크 싸움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점수가 내가 몇 점이 맞는지를 또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이제 모의고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현재 실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의 유형을 자꾸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지? 그래서 모의고사는 반드시 실시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기를 활용하자. 그지? 전자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나 전자계산기 쓸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속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위와 같은 순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자, 여러분들 실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인데, 철학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답안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지?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요순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 요순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작성하는, 뭐를 들이면, 그렇죠. 습관을 들이면, 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습관이 나인데 뭘 갖다 줄 거야, 이제. 신속하게 작성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인데 벌어다 줄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습관이 나인데 뭘 가져다 주더라? 신속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걸 가져다 주는데, 그 중에서 전자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 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계산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서 특히 무슨 계산할 때 우리 벡터 계산하는 것들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극형식을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 그지? 계산기 기능 안에 보면 다 들어가 있죠? 이걸 내가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습관이 있느냐 하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교재입니다. 수험서입니다. 수험서. 이 수험서의 어느 페이지에 내가 기출문제에 모르는 문제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준비기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하시고, 준비기간에 그 반을 3분의 2로 나누어서 기출문제 정리하시고, 3분의 1로 나누어서 모의고사, 최근 기출문제 3회 내지는 몇 회. 자, 4회를 제가 여러분들 적극 추천드립니다. 4회 정도 해 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다음날 시험 보러 갈 때 정확하게 내가 자신있게,
신분증하고 뭐만 갖고 가. 계산기하고 필기도구만 갖고 가서 내가 뭐예요? 시험 보고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것도 뭐 이것저것 뭐 자료 챙겨가느라고 또 정신없는 분들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자료를 정보인 양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 자료를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뭐요? 정보화 시켜야 된다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파트 4 답안 작성하기인데요. 답안 작성하기는 열거하는 식도 있고 뭐 하는 식도 있어요. 나열하는 식도 있잖아. 그지? 보통 우리 문제에서 뭐 전선의 허용 조건 3가지 이상 세 가지 이상 열거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예. 3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하면 열거하라는 얘기지 뭐. 그죠? 나열하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열거 또는 나열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이제 뭐야? 기능이나 뭐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은 열거식이 많고, 그다음에 뭐 선정 조건 뭐 또 이런 것들은 뭐야? 나열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들은 나열하라 그러면 나열하면 되고, 그지? 뭐 3가지 있으시오 그러면 나열이잖아. 그지?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열한 것을 다시 열거한 것보다는 뭐야? 나열해 놓고 이걸로 뭐야? 열거식으로 바꾸는 게 또 현명한 방법이다. 그지? 정의가 비교적 간단한 것은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의가 비교적 복잡한 것은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나열해라 이 말이야. 열거한 다음에 나열해라. 반대말로 썼어요. 반대 썼어. 이렇게. 나열해 놓고 다음에 뭐 하라고? 열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용 변류기의 목적과 전격 부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에 대한 얘기? 계기용 변류기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목적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으니까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측기나 또는 계전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거잖아. 그지? 말이 어려운 말들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열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피레기의 송유와 세한전압, 제한전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자, 송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지? 송유를 물어봤는데, 송유를 한마디로 열거하려니까 이게 좀 길어. 그래서 나열한 거야. 어떻게? 방전전류에 이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 여기까지 끄는 거예요. 제가 하나 끊고 뭐라고 했어요? 상용 주파수의 전류가 직렬캡을 통하여 대지로 뭐 하는 거? 흐르는 전류 이렇게 해서 하나 끊었어. 끊은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뭐라는 말만 넣어주면, 방전전류에 의해서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말만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거식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뭐요? 기능과 목적 뭐 이런 거 나오면 나열해 놓고 뭐 하면 돼? 거기다가 말을 만들어서 붙여 넣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런 조사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붙여 넣어 주시면 간단하게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답을 또 유추해내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작성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모든 것들을 다 다 할 수 있으면 다 좋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면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정답에 가까운, 어차피 정의된 항문이니까, 그지? 요구하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로 모의고사가 되는데요. 모의고사는 나만의 모의고사를 반드시 실시하셔야 돼. 그지? 학교에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훈련교사가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거를 체킹해서 어떤 그 피드백을 주거나, 그지?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최근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최소한 몇 회는 해보라는 얘기야. 4회 정도는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1회 때, 자, 지금까지 내가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개념도 정리를 다 했어. 그지? 그럼 나는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1회 모의고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야. 시간은 얼마를 걸렸고, 내가 답안지는 다 쓰긴 했는데, 시간은 보니까 뭐 3시간이 걸렸다든지 뭐 이런 게 어느 게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어떤 사항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문제점을 2회나 3회나 4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서 4회 때 정도 가면 어떻게 돼요? 충분하게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답안 작성과 그다음 뭐 시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2회 때 점수는 몇 점이고 시간은 몇 시간이 나오는지, 그지? 3회 때도 마찬가지야. 체크 포인트는 점수와 그 다음에 뭐 시간인데 4회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는 뭐야? 기출 문제는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모르는 분야에서 나왔는지, 알고는 있는데 못 썼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오답 노트는 만들지 말고 모의고사 노트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체크 포인트로 써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전기기사 100%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본 강의 때 또 훨씬 더 심도 높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뵙도록 바라겠습니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